안녕하세요. 자, 이제 28년간 기출 오늘 총정리반 시작인데요. 아마 이제 기출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기출은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선생님들께서 이지성 교수는 기출을 어떻게 해설을 하나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한 문제 한 문제 풀어서 다 이제 해설을 해드리고요. 해설 자료도 굉장히 자세합니다. 저희 자료는 진짜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해설 자료만 좀 잘 모아서 보시면은 거의 기존 이론은 28년간 기출 해설지만 자세히 보셔도 사실은 거의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문제 한 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교육과정 A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순서대로 쫙 다 풀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치를 풀어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이제 굉장히 충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다른 거는 또 더블 모의고사 형태로 다른 모고에서 또 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많이 풀기 때문에 10년치 이상을 풀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 정도를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고 해설해드리고, 해설 자료 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출을 일단 쫙 정리를 하면 기존 이론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합격생 선생님들 2024 유아이명 합격생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씩 지금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영상 올리고 있는데 이제 한 분 한 분씩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합격생 영상 같은 경우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하실 얘기를 다 하시게 이렇게 제가 시간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찍으면 40분, 50분 막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합격 영상 들어보시면 진짜 공부를 얼마나 절박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하셨는지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한 선생님은 암기장을 한 48독 이상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암기장도 제가 저한테 다 기증하고 가셨기 때문에 암기장도 제가 한 몇 페이지 정도는 선생님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릴까 해요. 진짜 꼼꼼하게 열심히 보셨고, 선생님들이, 암기장은 우리가 진짜 얇지만 거기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왜 운동선수들도 달리기 하고 이럴 때 막 패딩 입고 막 밍크 코트 입고 이렇게 달리지 않잖아요. 진짜 공기 저항이 제일 작은 옷을 딱 입고 달리고, 수영 선수들도 공기 저항이 가장 적고 날렵하게 가장 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옷을 입고, 뭐 스케이트 선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준비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제가 이제 정리를 다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암기장 잘 정리하시고 회독을 계속 돌려야죠. 그리고 이 기출 총정리 있잖아요. 요거 해설 자세히 보시면은 기존 이론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기존 이론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기존 이론 정리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기본 이론을 워낙 자세하게 해설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하시면은 기존 이론 정리는 거의 완벽하게 끝날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추가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존 이론 잘 정리하시면 한 70점 이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70점 갖고 합격을 못하기 때문에 합격점이 되기 위해서는 한 이제 70점부터 한 15점, 20점 이 정도를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문풀하고 이런 데서 이제 커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점수가 한 70점이다 이러면은 이제 그 한 20점 정도를 더 올리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제 초수생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선생님들도 70점까지 점수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60점 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60점, 70점 여기까지 이제 무난하게 되려면 기본 이론은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했다고 다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도 기본 이론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항상 기본에 충실합니다. 근데 기본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본은 베이직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도 안 하고 뭘 할 수는 없어요. 기본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기본에 정말 충실하게 요 강의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기출을 답만 달아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해설 보시면은, 제가 해설지도 오늘 여기, 자, 해설도 보시면은, 뭐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은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 강의나 책에 아예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나 몰라요, 그동안.
자, 그래서 해설이 굉장히 자세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한 문제 해설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1번에 1번 해설이 지금 한 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문제당 한 페이지 정도의 해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자, 정말 자세하게 선생님들 납득이 갈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3페이지인데 2번이 겨우 끝났어요, 이제. 1번에 2번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1번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문제 번호가 매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문항 하나당 해설이 한 페이지 넘는 것들도 많고 막 이러니까 정말 자세하게 해설을 해놓고, 그리고 모범 답안도 진짜 완벽한 모범 답안을 다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이제 베이직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그런 기출을 정리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타 이제 다른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답만 달아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냥 훅훅 지나가잖아요. 저희는 절대 이 기본만 하지 않아요. 기본만 하지 않고 정말 합격에 필요한 기출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나간 과거잖아요. 과거사 분석 없이 뭐가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철저하게 분석하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되고 나올 거를 예측하면서 적중시키고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를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해드려요. 한 문제 한 문제 분석하는 방법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역별로 묶어서 이렇게 보면은 빠뜨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역별로 묶으면은 이제 제 마음대로 좀 이렇게 제가 뭐 설명 내가 이거 잘하는 부분은 뭐 좀 많이 하고 이를테면 설명 좀 못하는 부분 빼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문제 편제 그대로 1번부터 끝번까지 쭉 갑니다. 자, 그러면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빠뜨리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개인이 분석하는 것과 출제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묶어드리지 않고 고지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이제 출제자 시각에서 제가 이제 대학교수 출신이었고 학과장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니까 저는 중등도 출제위원이에요. 출제풀이에요. 그래서 유아, 초중등 다 출제 풀이기 때문에 유아도 초등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초중등 다 공통 출제 인력 풀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출제자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왜 냈는지, 뭘 묻고 있는지, 답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저는 기본 이론도 그렇고 이 문풀도 그렇고 모든 특강도 그렇고 강의 시간이 사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면 필요한 강의 시간은 현재 강의의 막 2배, 3배가 필요해요, 사실.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들으시는데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2배, 3배로 막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으나 또 이제 선생님들의 시간 절약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좀 설명하고 설명을 불가피하게 좀 생략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막 2~3배 설명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또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해설이 굉장히 자세하니까 선생님들께서 제 설명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설명이 조금 많이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해설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런 선생님들은 목요일날 줌 학습 공동체에 오시면 저를 1대1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제가 또 설명도 해드려요. 물론 개인 지도반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합격생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저랑 1대1로 레포를 맺는 게 너무 중요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수험 생활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제 마음이 무너지거나 뭐 이럴 때 저를 잘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또 그게 낙이고 그거를 위해서 대학에 사표 쓰고 여기 학원가에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로 인해서 마음을 잡고 빨리 합격하실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모르는 거 이런 것들도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좀 막 의지가 약해진다 뭐 이럴 때도 저하고 대화하시고 이러시면은
또 공부를 또 탁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합격생 선생님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연수가 연달아 있고 막 이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영상 찍고 뭐 그리고 수기도 쓰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공부했던 자료들도 저한테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 보면 일병행 선생님도 합격하신 분들도 많고요. 일병행이면서 유감함. 그리고 초수 합격생들도 꽤 되고, 그리고 일병행 유감함 초수 다 겸비한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일병행인데 뭐 유치원 일이 아니고 그냥 일반 다른 직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병행 유감함 초수 현장 경험 전무 뭐 이런 선생님도 합격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뭐 풀타임이든 일병행이든 유감함이든 상관없이 하여튼 자신한테 주어진 상황에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쭉 선생님들을 이렇게 인도해 드리는 대로 굉장히 제 말을 잘 소화하셔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이 가장 단거리로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이제 잘 하시면 그게 이제 되는 거죠. 다 그분들도 작년에 나 부트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합격의 가장 기본적인 그 채워야 할 내용들이 여기 28년간 기출 총정리에 많이 들어 있어요. 지나간 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본을 잘 정리하시는 것이야말로 이제 앞으로 예상 문제를 예측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 문제 요거 해설을 하면서 이건 왜 나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할 거고 그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기출 분석을 진짜 해드려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잘 들으면 내가 공부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진짜 한 7, 80%는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출은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암기장 옆에다가도 메모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굉장히 비중 있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막 이렇게 비장하게 막 하실 필요는 없고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는데 집중해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주는 저희는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마지막 주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인데 저희는 과목 성격에 따라서 실전 모의고사 형태가 다 결정이 돼요. 논술 실전 모고는 논술, 유아교육개론 실전 모고는 교육과정 A, 요 기출 실전 모고는 교육과정 AB가 되겠죠. 기출에서 교육과정 AB를 다 다루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주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로 교육과정 AB 실전 모의고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게 굉장히 길게 진행이 돼요. 총 8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8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마지막 주에 8주 차에 선생님들께서 또 실전 모고를 한번 보시면은 내가 이런 걸 아는구나, 이런 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또 스스로 이렇게 스캐닝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처는 받지 마시고 다음 공부 전략을 세우시는데 밑거름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뭐 하나 틀리면 머리로 내가 이거 약하구나, 이거를 보충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 내가 뭐가 되겠어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부는 머리로 해야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자, 요 강의는 제가 철저하게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어드리는데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작성했던 답이 도대체 왜 틀렸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많은 합격생 선생님들의 답을 또 보고 또 이제 아깝게 불합격하시는 선생님들의 답도 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답안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합격하시는 선생님들 답안에는 정말 영혼을 담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썼어요.
키워드만 대충 나열해서는 합격을 못해요. 그게 이제 괜히 이상한 루머들이 막 퍼져 있는데, 아니 경쟁률이 몇 대 1인데 대충 키워드 연결해서 써가지고 합격을 하겠습니까? 출제자나 채점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글 다 읽을 줄 알아요. 한글 다 읽을 줄 아는 분들이에요. 문장 이해력도 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잘 썼는지 이런 게 다 들어와요. 경쟁률이 세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경쟁률 속에서 내 답안이 잘 써져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만 딱딱 보고 체크하고 지나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을 서답식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쓰셔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이 답은 기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출은 문제가 좋잖아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대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숙박하면서 막 만든 그런 문제고, 그 출제진들이 따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검토위원진들이 들어가요. 검토위원진들이 2주 뒤에 들어가거든요. 그분들도 다 대학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한 명이 내도 문제를 잘 내는데, 대학 교수들은 한 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문제 내면 굉장히 잘 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팀이 모여가지고 합숙하면서 핸드폰 가족들하고 통화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문제 질이 좋습니다. 문제가 진짜 좋아요. 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서, 또 제가 출제위원 인력풀 출신이고 대학 교수 출신이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해설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가 엄청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열린 문제, 서답식 문제, 내가 왜 틀렸지? 답을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거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N수생 선생님들도, 초수들도 많이 붙고 있기 때문에 초수 선생님들은 더구나 기출이 어떤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8주 동안 정말 기회예요.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기출을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시험에 날지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자, 정년트랙 교수진들이 함께 작성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잠깐 시간 강사 한 학기 하면서 내가 교수였다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발 기준이 달라요. 너무 다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 학기 강사하고 이런 분을 초빙할 이유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자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반 회사도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구분이 있잖아요. 대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대학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수적인 집단에서 이게 학풍만 좀 달라도 이렇게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교수진들하고 한 학기 강사 선생님들 물론 훌륭하죠. 하지만은 대학의 그런 구성원으로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이 함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 커리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이런 분들은 전부 유아교육학과 정년트랙 교수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유보통합이 어떻게 될 건지, 학제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학과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저는 커리 운영하고 선생님들께 한마디 한마디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들은 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말 출제위원 인력풀이 여기 학원가에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유아임용계에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임용 학원가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출제위원 인력풀 그리고 대학 교수진 그 그룹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면 초수든 일병행이든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제 귀를 기울이고 그 대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셔야 돼요. 일병행 선생님들 합격하신 분들 보니까 일병행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을 막 땡기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자, 잠을 안 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케이스가 많은데, 주어진 그 상황에서 정말 절박하게 내가 올해는 붙고야 말리라 열심히 하면서 절망할 시간도 없는 거죠. 자,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자, 제가 가이드를 충분히 해드릴게요.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출제 의도나 이런 거를 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파악을 하시면은 답을 잘 쓸 수 있겠죠. 왜 이 문제를 묻고 있는지. 그럼 묻고 있는 그걸 답 쓰면 되잖아요. 묻고 있는 거가 이제 정확하게 있는데, 묻고 있는 사람이 묻고 있는 거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여기 키워드 딱 보면 어떤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떤 특별한 단어에 딱 꽂혀가지고 내가 공부한 게 나왔어 이러면서 묻고 있는 거를 안 쓰고 내가 아는 거를 쓰는 거예요. 묻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분들이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출제 의도에 정확하게 답을 딱 매칭하면은 그게 정답인 거예요. 안 그러면 감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하냐면 최근 기출을 한 문제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강의는 이 강의밖에 없을 겁니다. 한 문제씩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옛날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한 문제 볼 필요는 없어요. 10년보다 막 더 오래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영역별로 묶어 드릴게요. 그런 경우에는 좀 필요 없는 거 빼고 너무 그 당시에 사무세 옛날 누리과정 있잖아요. 옛날 누리과정 묶고 있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도 많고 그런 거는 이제 묶어 드릴게요. 옛날 거는. 근데 최근 한 10년치는 하나하나 다 풀고 옛날 것도 버리면 안 되니까 옛날 거는 이제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는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요. 1회 교육과정 A, B 실전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영역별로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한 문제씩 정리하고 자, 문제 풀이를 하지만은 선생님들께서 해설지를 모아서 보시면은 해설지 자체가 해설만 모아서 이렇게 제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해설지 모으면 그거 자체가 이론 총정리 책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만 모은 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모범 답안 있잖아요. 제 모범 답안을 워드로 쳐가지고 필사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모범 답안만 모아도 우리는 문제를 워낙 많이 풀기 때문에 모범 답안만 모아도 볼륨이 꽤 돼요. 그것만 외워도 그 안에 중요한 서답식 키워드하고 개념 정의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모범 답안 필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여기 지금 이 기출반부터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범 답안 필사를 쭉 해가지고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냥 하면 나중에 못 찾아요. 그래서 모범 답안 1번에 1번 뭐 쭉 서술하면서 요 앞에다가 제목을 좀 빨간 글씨나 이런 걸로 달아가지고 각 문제마다 필사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모범 답안 필사한 거 샘플 같은 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모범 답안 필사를 아예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괜찮냐면 모범 답안을 필사하면서 서답식 답안 쓰는 연습이 돼요. 근데 필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필사하면 안 되고 문제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답도 한번 생각해보고 필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연습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설 자료 자체가 이론 정리가 되는 그런 자료다. 그러니까 또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옛날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9 개정 누리과정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3호세니까 그냥 답만 체크하고 지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요거는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뀐다라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해설도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서답식 문제 이거 뭐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연습을 하는 거니까 서답식 문제 답안 뭐 필사도 해보시고 또 왜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답안에 작성된 키워드가 왜 적절한지 문장 구성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논술 쓸 때는 선생님들께서 문장을 생각하면서 쓰는데 서답식 문장은 또 막 아무렇게나 쓰는 분들도 계시고 바뀐 분들도 있어요. 서답식은 되게 문장 열심히 쓰는데 논술은 또 아무렇게나 쓰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키워드를 연결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문장이 잘 나와야 돼요. 합격생 선생님들 보면은 저는 막 아무렇게나 막 썼는데 붙는 분은 진짜 못 봤어요. 왜 시중에 헛소문 있잖아요. 문장 아무렇게나 쓰고 막 키워드만 들어가면 딱딱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코딩 로봇이 채점하는 게 아니거든요. 코딩 로봇은 있음 1, 없음 0,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이 읽고 채점을 해요. 그것도 경력이 굉장히 있는 전문성이 있는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교수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문장을 진짜 읽어봐요. 자, 그래서 문장을 잘 쓰셔야 돼요. 저는 문장을 막 진짜 이상하게 썼는데 붙는 분은 못 봤고
어떤 분은 본인이 채점을 했는데 문장이 안 좋고 막 주술관계 뭐 막 이상한 문장은 그냥 그었어 막 그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어요. 사실 그었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자 어쨌든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답안 구성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또 비중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2023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지나고 오셔가지고 2024 기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구정 전에는 그래도 이제 좀 최근 연도 거 풀어보시고 구정 동안에 미리 한번 공부를 조금 선생님들도 해보시고 오시면은 제 수업을 듣기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024는 어쩌면 한 주에 다 안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좀 덜 끝나고 다음 주로 2월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도 또 하나하나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려야 되겠죠. 최근 3년 정도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이제 그 뒤는 조금 빨리빨리 나갈 수도 있는데 최근 3년치는 좀 비중 있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보강 안 하고 시간 내에 끝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좀 최근 3년치는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고를 보고 또 실전 모고 해설해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강의에서 마지막 주는 실전 모고를 보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약간 조정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실전 모고 보는 날은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실전 모고를 보시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강의는 이제 28년간 기출을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드리는 강의이다 보니까 이제 해설 자료도 거의 내용 정리가 총망라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딱 정리가 될 거예요, 정말. 자, 그리고 답안 쓰는 것도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이고 출제 의도, 특별히 출제 의도, 그 다음에 채점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강의가 될 거니까 요 28년 기출은 이제 N수생 패키지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강의는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합류해서 듣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은 저한테 메일이나 카톡이나 다 좋고 남기시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으니까 또 저와 함께 열심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내용 해설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